축농증은 수술하고 재발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숨길을 열어주는 이비인후과 대표원장 배성호입니다. 오늘은 축농증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. 축농증은 예전부터 재발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왔던 수술이에요. 비염도 재발 얘기 나와서 제가 저번 영상 찍은 것도 있고, 코골이 다 재발 얘기 나오죠. 그러니까 수술하신 분들은 허리 수술을 하건, 라식 수술을 하건 항상 재발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는데, 축농증은 왜 재발이 발생되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으세요. 저도 항상 비염 수술을 하게 되면 99% 재발 안 할 거다. 코골이 수술도 재발 안 할 거라고 말씀드리는데, 축농증은 적게는 10%, 많게는 50%, 60%도 재발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축농증의 재발은 왜 오는 거며, 이거를 막는 방법은, 줄이는 방법은 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. 자, 축농증은 실은 어려운 건 아니에요. 우리 얼굴을 보면 눈과 코가 있는데 코의 주변으로 빈 방이 있어요.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런 빈 방을 만든 이유는 얼굴을 좀 가볍게 쓰고자 빈 공간을, 축구공간에 공기 들어있는 것처럼 빈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고, 빈 공간을 어디랑 통해져 있게 되기 때문에 코랑 통해져 있는 것이고요. 코감기 걸린 것들이 이 빈 공간으로 균이 넘어갈 수가 있겠죠. 이 구멍만 열려 있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약 먹으면 되는데, 항생제. 구멍이 막혀버리는, 감기 자주 걸리고 물집이 생기고 물혹이 생기고 부어서 막혀버리면 이걸 뚫어주는 결국 축농증 수술이 되는 겁니다. 자, 근데 이 구멍이 다시 막힐 수 있다는 거예요. 이유가 뭐냐면 이 구멍 자체를 크게를 못 뚫어요. 왜? 이 구멍의 위에는 바로 눈이 있어요. 여기 그렇기 때문에 눈을 찌를 수는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구멍 자체를 크게를 못 만든다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요. 거기다가 감기에 걸리고 담배 많이 피고 매연이 심하고 하게 되면 또 코 안이 좀 붓게 되겠죠. 그러면 또 막힐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포인트가 있어요. 축농증 수술은 재발이 된다라고 알고 있어야 돼요. 다 된다가 아니라 재발이 될 수도 있는 수술이니까 신경을 써서 수술해야 되고 신경을 써 관리해야 되는 걸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축농증 수술은요, 너무 늦게는 하지 마세요. 우리 이빨도 너무 일찍 떼올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적당한 시기엔 떼어야 되는 것처럼 축농증도 오셨는데 아예 안 좋아. 그런데 이걸 놔두시는 건 저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보시면 저희 병 몇 개 케이스 보여드리면, 자 보세요. 여기 한 반쯤, 요 빈 공간에 한 반 정도가 뭔가 뿌옇게 찼습니다. 여기도 반 정도가. 이분이 수술하고 났더니 아예 완벽히 깨끗해졌어요. 이게 바라는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. 그런데 이런 분을 보게 되면 완전히 꽉 찼어요. 어찌 보면 좀 늦게 오신 거죠. 늦게 왔는데 이분이 수술해 놨더니 뭔가 여기 부어있는 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. 그런데 또 어떤 분은 꽉 차서 왔는데 수술했더니 꽉 찬 게 완전히 없어졌어요. 자, 개인별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죠. 이거 다 제가 수술한 겁니다. 똑같은 의사가 똑같은 레이저로 똑같은 기술을 이용했는데 누구는 남고 누구는 완벽해지더라는 거예요. 자, 그거는 어떤 요인이 결정하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얼마나 오래 됐냐는 거예요. 자, 우리가 이렇게 뿌연 걸 보게 되면 이상하잖아요. 이쪽은 검은데 뿌옇잖아요. 못 참네. 이 찬 게 뭐냐는 거예요. 찬 게 보통은 세 가지예요. 뭐냐면 고름이거나 부은 거거나 아니면 이게 아예 굳은 살이 돼버리거나, 이 세 가지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오래 안 되신 분들은 이 양상이 뭐예요? 고름이거나 부은 거예요. 그러면 구멍 딱 뚫어 놓으면 완벽하게 정상이 돼요. 돌아와요. 그런데 오래되신 분들은, 꽉 찬 게 오래되신 분들은 여기 벽이 단단해져 버려요. 두꺼워져 버려요. 그러면 수술해 놔도 뭔가 남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. 이런 것들은 굳은 살이 되는 거죠. 그래서 물론 이렇게 됐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건 없어요. 구멍만 잘 뚫려 있으면 되긴 하는데, 그래도 재발됐을 때 여기에서 남은 굳은 살에서 또 안 좋은 더 굳은 살 되는 염증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.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얼굴 피부도 중요하고요. 코 속, 귀 속 피부 다 중요한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가 안 좋을 때, 축농증을 진단받았을 때 적극적인 치료, 처음에는 약물 치료해보고 안 되면 술적 치료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빨리빨리 해결해 주는 게 우리의 100살까지 사는 시대에서 현명한 대응 방법이라는 거고요. 결국엔 결론적으로는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
관리를 되게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. 의사 네가 알아서 해. 나는 모르겠어라고 할 상황이 아니에요. 왜냐하면 해놓고 나서 이 뚫어놓은 구멍이 우리가 구멍을 뚫었는데 뚫어놓은 구멍이 다시 막히지 않게 관리를 해주는 게 필요해요. 축농증은. 그래서 첫 번째, 그래서 수술 잘해놓은 부분을 수술 잘한 다음에 요 부분에서 이제 축농증 구멍을 뚫는 거죠. 뚫은 다음에 여기에 고름을 빼는데 고름 빼고 나도 빈 공간에 남아있는 지저분한 피부들이 좀 지저분하단 말이에요. 그래서 약을 드셔야 돼요. 그러니까 뚫지 않고 약 먹으면 효과는 떨어지고요. 축농증은 빈 방에 구멍을 빵 뚫은 다음에 이 안에 남아있는 지저분한 것들이 정상이 되게 약을 먹어줘야 돼요. 보통 한 달 정도 먹게 되고요. 플러스 여기다가 자꾸 생리수염을 쏴주면서 닦아주는 걸 해야 돼요. 한 3달 해야 되고요. 더 중요한 게 마지막 게 잘 안 되세요. 마지막 게 뭐냐면 이 구멍, 뚫어놓은 구멍이 다시 막히는지를 자꾸 확인을 해야 돼요.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요. 수술하고 한 달 동안은 자주 오세요. 그 다음에는 한 달 딱 지나고 나면 2주에 한 번씩 오세요. 2달 지나고 나면 비염은 원래 끝이거든요. 근데 축농증은 그뒤로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총 1년 동안은 이 구멍이 막히는지 열리는지 계속 확인합니다.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? 감기 좀 걸렸거나 비염 좀 있거나 좀 부었거나 콧물 나오면 빨리 거기다 대처를 하는 거죠. 약을 먹거나 뭐 소독을 하거나.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코 안 좋았던 분들은요, 조금 안 좋은 걸 못 느껴요. 코 괜찮네? 와서 보면요, 거의 부어 있어요. 와서 보면 콧물 나 있단 말이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술도 잘 받으시고 본인도 약도 잘 먹고 세도 잘 하시고 틈틈이 1년간은 재발이 많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와서 그 구멍이 막히는지를 보는 것도 필요하다. 그래야지 재발률을 낮출 수가 있다 라는 거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설명을 제가 다 드렸는데요. 축농증은 결론은 이거죠. 첫 번째, 의사가 수술 잘해야 됩니다. 두 번째, 안에 있는 피부가 회복되게 약을 잘 드셔야 됩니다. 보통 저희는 한 달 먹습니다. 코 세척 닦아주는 거 3달 해야 됩니다. 그 다음 마지막 뭐예요? 경과관찰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. 병원에 때때려 오셔가지고 재발되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고 계시길 바랍니다.